네, 수고하겠습니다. 요거 해서 이제 부족한 점이 느껴지신 분은 사례집만으로 하시고 사례집에 해설 붙어 있는 것만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자, 14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280페이지. 양가로 1번 역시 사안 해결하고 목차 싸우세요. 시간은 5분. 31분까지. 사안 해결에 좀 집중하세요. 논하는 바 이런 거 쓰면 안 돼. 네. 이건 이미 앞에서 논한다고 했잖아. 시간 낭비. 생각이 안 나? 소송까지
심판도 똑같아. 네, 마무리하시고 같이 보죠. 양가로 1번 A 회사가 제기한 심판은 네 번째 줄에 수리에 대해 취소 심판 했을 때 심판 청구의 적법성, 심판 요건 충족 여부, 법적 쟁점, 그 심판 요건 나와 있는 거 대원소 등에 있어서 이제 수리에 대해, 이게 이제 로마자 2번이죠. 수리가 처분인지 여부. 그걸 쓸 때는 뭘 써주셔야 되지? 자완신인지 수유신인지가 포인트야. 개구직은 당연한데 그 개구직과 연결되는 게 자완신 수리는 처분이 아니고 수유신 수리는 처분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에게 실질적 심사권, 여기서 행정청이 누구죠? 없네. 없으니까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갑조합의 노동상권에 개구직 영향을 미치는 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1번이야, 1번. 수리가 나왔죠, 수리. 근데 수리가 나왔는데 누가 심판을 제기했냐면 A 회사가 제기했잖아요, A 회사. A 회사는 제 3자란 말이야. 그래서 제 3자의 청구인 적격을 쓰는 건데, 청구인 적격 취소 심판의 경우에 소송하고 똑같아. 아까 경업자 경원자 인인 심판이 아니야. 경업자 경원자 심판이 아니라 얘는 인인 심판이란 말이야. 인인 심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리 처분의 근거법 나와 있나요? 근거법 나와 있네 여기. 노동법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용자 A 회사의 사익이 뭐지? 재산권, 재산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거 쓰는 거야. 심판에서 안 배웠다고 하지만 소송하고 똑같다. 차이점만 배운 거죠. 차이점만 주로. 나머지는 소송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만 목자 쓸 때 이제 청구인 적격을 쓸 때에는 청구인 적격에 대한 입법 과설 비과설 쓰는 게 포인트다. 즉 교재 기본서 396페이지에 소송과 다른 점이 3분의 1점에 청구인 적격의 문제점에서 양가로 가번에 입법 가오설이 있으나 양가로 나번에 입법 비가오설이 타당하다. 이제 택하고 이걸 쓰는 게 포인트예요. 심판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고적격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7페이지에 5분의 4 지점에 양가로 다 보호기본의 범위 양가로라 문제가 되는 경우 경업자, 경원자, 인인 심판인데 사안은 이제 인인 심판이니까 인인 심판의 경우에 청구인 적격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안의 해결 써보세요. 기본서 페이지 알려드리면 거기 페이지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예시답안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예시답안 다 드리면 이거 엄청 두꺼워져.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목차까지 쓰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안의 해결만 써보세요. 네, 마무리하세요. 양가로 2번 A 회사의 취소 심판이 인용돼서 그래서 그림상 요 화면의 그림상 B라고 하면 처분청이 가백에 수리됐는데 A 회사가 B2 행정심판 가서 이제 취소 명령제결을 해줘요. 취소 명령제결. 그럼 이제 질문 취소 명령제결이 나왔으니까 갑이 불복을 하겠죠. 갑이 불복을 할 때 이러한 인용제결에 대해서 즉 취소 명령제결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그럼 쟁점이 두 개죠. 1번 취소 명령제결이 가능한지 여부, 더 침해함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취소 명령제결에 따른 취소 처분이 나왔을 때 대상, 판례, 양자 모두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로 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쓰는 거죠. 기본서 184페이지에 184페이지에 3분의 1점에 양가로 답은 전부 인용제결이 나온 건데 제3자 효행정의 경우에 반가로 1번의 인용제결이 취소제결인 경우도 있고 185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인용제결이 취소 명령제결인 경우도 있는데 요 취소 명령제결인 경우를 낸 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요 취소 명령제결이 삭제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냈었어요. 그럼 다른 교재에는 취소 명령제결이 불가능하다 이걸로 끝났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취소 명령제결이 불가능하면 취소 처분도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교재에서는 이 뒤에 설명이 안 나온단 말이야. 취소 명령제결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취소 처분이 나와? 제 교재에만 취소 명령제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써놓은 거야. 지금도 여전히 이 쟁점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취소 명령제결이 삭제된 상태에서도 얘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야.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단문이니까 바로 설명하면 부작위의 의의. 왜 성립 요건. 근데 이 질문이 애매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의 본안 판단.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야. 본안 판단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무슨 판단이지?
요건 판단이야. 소송 요건 판단. 즉 소송 요건인 부작위에 대해서 써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강사는 이 본안 판단에 방점을 둬가지고 본안 판단, 실체적 심리설, 절차적 심리설을 쓰는 거다. 개구라야. 무슨 개소리야. 국어도 못해? 진짜 다른 강사들 잘못한 거 저도 잘못한 게 있지만 다른 강사들 잘못한 게 있으면 글을 써서 탁탁탁 지적하고 싶어. 지적이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 이거지. 근데 이럴 때 그런 논란이 있으면 채점평에서 출제자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런 출제 의도로 출제했다라고 채점평을 써줘야 논란이 가라앉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논란이 된다고. 넘어가요. 3번은 뭐 넘어가고 그냥 직접 처분 쓰라는 것이니까. 자, 15년 문제. 오늘 잘한 것 같아. 두 번째 말하지만 눈빛들을 보니까 아 그동안 몰랐었던 거, 옛날에 배웠었던 게 다시 새롭게 기억나는 것 같고 내가 몰랐던 것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 같아. 이 강의를 활성화시켜 갖고 유튜브에다 다 찍어버리겠다. 동시 접속해가지고 같이 쓰기 대회 한번 개최해야겠어. 전국에 쓰기 대회 개최. 대신 답안 보여주기 화면으로. 답안은 더럽게 안 보여줘요. 쪽팔려가지고. 쪽팔리는 순간이지만 답안 못 쓰는 건 영원한 거야. 자, 3번이 아니라 15년. 오늘 명언도 많이 하고. 제가 컨디션 좋은 것 같아. 컨디션 좋은 김에 오늘 오후에 수업 없으신 분? 다른 사람 다 수업 있어? 무슨 수업 있어? 야, 제껴. 아이, 간만에 전체 회식 한번 하려고 했더니. 그럼 빨리 점심만 먹고 가요,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자, 그 다음 문제, 양가로 1번. 상한 해결 써보세요.
예, 마무리하시고요. 양가로 1번 갑의 질문을 항상 먼저 뭐라고 그랬어? 갑의 취소 심판 기간이 경과했는가? 그 기간이면 날짜들을 봐야 되겠죠? 조문이 행정심판은 27조죠. 27조 1항이 안날로부터 바로 가면 90일, 알지 못하면 사망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오불고지의 경우는 오고지는 5항, 불고지는 6항. 사는 불고지죠, 불고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15년 1월 22일 날 개발행위 불허가 거부 처분. 다음 날 23일 날 알게 됐다. 안날 1항인데, 그런데 을은 불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다섯 번째 줄에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으니까 불고지 6항. 그럼 알았다 하더라도 있은 날이 적용된다. 있은 날. 그래서 180일이 적용된다. 180일. 근데 이제 5월 7일 날 갔죠. 5월 7일 날. 1월 23일부터 5월 7일은 90일이 경과는 했지만 180일 내이므로 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쓰는 거죠. 결국 기간에 대해 쓰는 건데, 기간 중에 이제 불고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뭐 초추변이기 때문에 이건 뭐 통과하고, 다만 두 번째 줄에 당초 거부 처분 사유가 뭐냐면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따른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새로이 추가하는 사유는 자연환경 유지, 자연환경 보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추가를 했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지만 요 기반시설 설치 이런 확보 계획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요. 그래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가 보기에 다르다 뭐 논증을 했으면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취소 심판 재결이 내려지기 전에, 심판 재결 내려지기 전에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 심판법상의 임시적인 권리구제 수단. 30조가 뭐가 있죠? 30조 집행정지, 31조는 임시처분, 가처분. 그 두 개 쓰는 거예요. 가구제를 쓰는 거예요, 가구제. 3번 항고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야. 항고소송 항상 잘 보셔야 돼. 항고소송이 4조의 1호가 무슨 소송이죠? 취소소송. 2호는 무효확인소송. 3호는 부작위 확인소송.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써야 돼. 로마자 1번의 취소소송의 경우, 2번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3번 부작위 확인소송의 경우. 특히 이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죠. 근데 부작위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34조 규정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처분을 유지시킨 것인데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한 거다.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이 항고송이 포인트였었어, 항고송이. 그래서 취소송만 또는 무효확인소송까지는 쓰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항고송 잘 보셔야 돼. 됐고, 16년 문제. 양가로 1번은 지난 8회 때 한 거죠. 양가로 1번 지난 8회 때 한 거니까 통과하고, 양가로 2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변경된 원처분설이 되려면 일부 인용이 되거든. 일부 인용. 숫자가 줄어들거나 좀 더 낮은 유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하나의 처분에서 일부가 인용된 거라고 보기 좀 어려워.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설을 그걸 쓰는 건 아니야. 그리고 변경된 원처분설은 얘는 원처분주의에서만 쓰는 거야. 얘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야. 재결주의니까 이거 쓰면 안 돼. 봐봐요. 지금 말한 거 여기 썼네. 기가 막힌데. 뭐라고 쓴 거야? 보여줘야지. 잘 좀 써. 예. 일단 흐름이 처음에 이제 구제 명령 나오고, 그다음에 재심 판정 나오고, 중노위 가서,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구제받지 못한 부분에서 소송 가는 거니까 처분이 두 개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송 갈 때에는 원처분주인지 재결주인지 쓴 거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이때 A 회사가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대상적 경우 물어봤으니까, 근데 얘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 많이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주의에서 논하는 변경된 원처분설 이런 걸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 중노위의 재심 판정 많이 대상이 된다는데, 중노위 재심 판정 중에서 A 회사가 이제 구제받지 못한 기각질이 나온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업무정지 해고에 대해서 구제 명령이 나왔다는 말은 이게 위법하니까 부당 해고나 부당 업무정지로서 구제 명령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이제 A 회사가 심판을 갔을 때 A 회사는 이제 정당 업무정지나 정당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그 다음에 그 재심 판정의 내용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재심 판정. 여섯 번째 줄에 중노위는 해고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해고는 A는 정당 노동행위니까 구제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중노위가 인정했다는 것은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질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정당 노동행위라는 말은 A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거잖아요. 정당 노동행위니까 구제명령 위법해서 취소한다라는 인용적이 나온 것이다. 그거를 써주면 득점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사안회계에서 먼저 설명하고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대상이 된다. 이게 사안 해결이에요. 결국 얘는 예외적인 재결주의를 강조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원처분청 A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냐, 여기 네 번째 줄까지, 그죠? A와 관련된 부분 제가 설명할 때, 그 다음에 A2와 관련된 부분이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여기 A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중노위와 관련된 부분이 A2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취소는 C잖아, C. 그래서 여기 쭉 보다가 A2 가느냐, A냐, A2 가느냐, 그 다음에 가느냐, 그걸 보시고 대상을 물어볼 때는 원처분주의냐 아니면 예외적인 재결주의냐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2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야, 법률력 건물소리 왜 나오는 거야? 참고인 적격 아니에요? 재심인데. 감을 완전히 잃었네.
네, 마무리하시고요. 2번 마지막 줄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재심 청구는 적합한 거예요. 쟁점이 재심이에요. 31조. 그럼 31조 기본서 315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로마자 2번에 재심의 소송 요건, 즉 적법 요건이 있고, 재심도 소송 본안이 있는데 소송 요건이 적법 요건이야. 그 다음에 그 소송 요건의 대상 적격과 316페이지 원고 적격 중에서 사안의 핵심은 기속력을 받는 자거든. 기속력. 형성력 말고 기속력. 기속력을 받는 자니까 원고 적격 있는지 그거 쓰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나머지 소송 요건은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쓰는 게 원칙. 317페이지 본안 요건은 안 써도 되고, 원래. 그러면 이 재심의 소송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 이거 쓰는 건데, 보면 첫 번째 줄부터 갑 회사는 건축 허가 할인점이니까 원칙 기속행위죠.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그럼 취소 가겠죠. 취소 제기해서 위법해서 판결이 확정. 그 다음에 그 후 갑 회사의 인근 주민, 인근에서 고등학교 운영하는 학교법인 을이,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처분 의무가 이행돼서 갑 회사에게 허가가 나오면 건물이 올라가니까 인근 주민이 이제 침입적이잖아요. 즉 기속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자예요. 기속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학교법인 을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 적법한가? 대상 적격 여기죠. 승소 확정 판결이 대상이 되고 1번. 2번 원고 적격은 긍정설에 의하면 기속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학교법인 을도 원고 적격을 충족한다. 이거 쓰는 거예요. 나머지 기타 피고 적격이라든가 재심 기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피고 그 다음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재심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가요? 3번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의 확대, 이른바 제3자효 행정의 원고 적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뭘 써야 되지? 1인 소송, 경업자, 경원자송을 주로 쓰라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고, 거기 관련된 판례를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인트고, 다만 판례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로마자 2번에 일반론을 쓰고 로마자 3번에 제3자의 소송 형태 이렇게 잡아서 부각시켜서 쓰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년 문제 양가로 1번. 여기 이제 17년 문제가 양가로 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풀어봤었는데 사안 해결 써보세요. 시간은 6분 드릴게요. 6분 15분까지 뒤에 시계로.
이렇게 써 있어 버리면 쟁점 차인데 연습이 안 되지. 이거 사진 찍어놨어? 안 찍어놨어? 아? 아니 그냥 해. 그냥 해. 이제 뭐 보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지 뭐. 전추주의는 필점만 쓰는 거야. 세공도가 아니잖아. 네가 이거 물음표 찍어놨잖아. 내가 대답해 준 거야. 빨리 사안 쓰라고. 이걸 쓰면 안 돼. 변경된 원천분소는 A2에 가서 줄어드는 거야. A냐 A2냐 잘 보라고 했잖아. 예, 마무리하세요. 자, 양가를 1번에 두 번째 줄에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 즉 소송 요건 문제되는 거. 그래서 감액 처분의 취소, 감액 처분이 위 감액 처분, 대상 적격.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 피고 적격, 대원 피고 적격. 보니까 피고 적격은 다 빠뜨리셨네요. 피고 적격 13조 한 줄이라도 써야지. 그 다음에 기간이 나와 있죠. 여기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17년 5월경 기간, 제소 기간. 근데 이제 처분들을 보면 위에서부터 봐서 처음에 이제 14년 2월경 휴업 장애급여, 예컨대 휴업급여 1000, 장애급여 1억. 근데 이후 별도 받았다는 이중보상 이후로 16년 3월경 공단이 이제 A예요. 16년 3월경 예컨대 3월 2일 날 이미 지급된 급여
장애보상금, 그러니까 장애급여의 일부에 대한 징수 결정을 했다. 4,000원 받았으니까 이거 징수한다. 4,000 결정. 그 다음에 갑에게 고지했다. 안날이죠. 갑이 민원 제기하자 10년 11월경, 예컨대 11월 1일 날 당초 징수 결정 4,000의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 예컨대 야 4,000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1,000 감액해 줄게. 그 3,000으로 바꿔줄게. 이 감액 처분이죠. 감액 처분. 그래서 A가 4,000에서 3,000으로 감액 처분 했으니까 변경된 원처분설 쓰시면 꽈락이야. 얘는 흡수설, 역흡설 써가지고 판례에 하면 역흡설이죠. 역흡설. 역흡설에 대상적에 쓸 때 역흡설에 의하면 여기 3월경에 2016년 3월경에 감액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했으면 대상적 충족. 그 다음에 제소기간 관련해서 심판 갈 수 있다. 심판 갈 수 있다. 여기 심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16년 3월경부터 11월이면 이미 90일이 지난 상태예요. 90일이 지난 상태. 즉 5월 2일이면 90일이 지난 상태니까 심판도 갈 수도 없고 소송도 갈 수도 없던 상태예요. 어차피 소송 갈 수도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90일 경과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 심판 갔어도 20조 1항 단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가 정되지 않는다. 정되지 않고 본문에 따라서 이미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해서 불충족이다. 여기 이제 기간에서 쓸 내용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흡수를 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안이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판례는 기본서 229페이지. 다시 한번. 이 판례 잘 이해 못한 사람 있더라고. 기본서 229페이지. 제소기간. 판례 박스에 양가로 1번의 대상적 격은 7, 8번째 줄에 역흡설이죠. 역흡설처럼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 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3,000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 3월 2일경의 처분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건데 229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제소기간 20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느냐와 관련해서 밑줄 부분 8번째 줄쯤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가 이 사안이죠. 이미 제소기간 90일이 심판이든 소송기간이든 다 지났다. 그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심판이든 소송이든 불복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밑에 심판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소송 재결선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결론 심판 갈 수 있다는 잘못 안내에 따라 청구된 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조 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 90일이 지났는지 90일이 지났으면 20조 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 이미 90일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20조 1항 단서 이렇게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고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양가로 2번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 같이 보기만 하면 해임 처분 취소송 중에 을이 정년에 이르렀다. 원상회복 불가능이죠. 원상회복 불가능. 그럼 협의소이네. 그럼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기느냐. 전체 취지가 협의의 소익을 논해라. 이런 뜻이에요. 임금 청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협의의 소익이 있다. 그거 쓰는 거죠. 이건 누구나 쓰는 거야. 자, 2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2번 5분 드릴게. 25분까지.
잠깐만. 이거는 손해를 쓰면 안 돼. 이 보험료만 돌려받는 거니까. 국가배상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 칸씩 띄고 해라. 나 안 보는데. 이 타이틀을 행정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으로 달아야지. 이거 취소 나서 그럼 당연하지. 무효인데. 여기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고 달아야 돼.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라고 달아야 된다고. 왜냐면 소송 어딨어? 소송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얘는 쓰면 안 돼. 네, 마무리 하시고요. 2번.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자체, 근데 보험료가 1,000만 원이다. 납부한 1,000만 원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 그 소송의 종류가 목차에 나와야 돼. 소송의 종류.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보험료 부과 처분 납부하고 국가인지 가 있는 상태인데 갑이 보험료 부과 처분이 이 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됐으니까 3조에서 3조 1호가 항고소송, 3조 2호가 당사소송이란 말이에요. 그 체계를 써야지. 3조 1호의 항고소송 중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낸 돈을 1,000만 원 낸 돈을 달래는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야. 국가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 소송 쓰시면 안 돼.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지가 소송 요건인데 돈을 납부했으니까 여기 이행 소송이 있으니까. 부정설에 의하면 이행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 확인액이 필요 없어서 소송권 충족하고 그 내용 쓰시고 부정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중 원상회복 의무 긍정설에 의하면 공단이 돈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이제 이게 공권인지 사건인지 쓴 다음에 사건이라고 치면 공권이라고 치면 당소송, 사건이라고 치면 민사소송. 어느 소송이든 본안심리에서 요 보험료 부과 1,000만 원 요게 무효 사유니까 선결 문제와 관련해서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법원이 무효를 판단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행정심판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처 재결이니까 이제 A2죠. A2니까 A2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원처분주에서 19조 단서 하나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재결주의, 감중 쓰는 거고 넘어가시죠. 뒤에 채점평은 읽어봐야 큰 의미가 없더라고. 이때부터 좀 실린 건데 그래서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다. 제가 좀 까놨는데 넘어가고 자 18년까지는 풀어야 돼. 18년 18년도 무르밀 사안의 해결 써보세요. 사안의 무르밀 이제 점점 눈빛을 보니까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
딱 좋아 아주. 이 상태에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돼. (31분까지) 쓰세요. 2분 더 드릴 2분 드릴 테니까. 여기가 이상해 지금. 긍정설이 뭘 긍정한 거지? 거부처분. 집행정지 긍정설이잖아. 그럼 집행정지로 되면 임시처분 안 돼. 이거 보충성이잖아. 근데 이게 그 처분 개념, 그러니까 처분일 때 거부처분이면은 이게 그러니까 긍정설이 거부에 대해서 집행정지 긍정설이잖아. 네. 그 거부로 집행정지 구제가 되면 네. 임시처분 보충성에 반한단 말이야. 말이 이상하잖아. 긍정설에 따르면 임시처분의 대상이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 임시처분이 안 되는 건데. 네, 마무리하세요. 자, 만일 갑이 X의 반려,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처분 31조 신청했을 경우에 임시처분 인용 가능성, 인용되려면 처계적 입원, 획인공, 그 다음에 보충성이죠, 보충성. 특히 보충성,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여부에서
예외적 긍정서를 택하면 삼설에 의하면 갱일이가 아니죠. 갱일이가 아니니까. 따라서 집행정지로 구제를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충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제 이걸 써주는 게 제일 포인트고 나머지는 관련된 거 처계적 입원 순서대로 나머지 것들을 써주면 또 득점이 가해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물음 2번은 뭐 아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세요. 기속력이니까. 왜냐하면 취소 판결 확정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사안 해결 써보세요. 정신 차려. 눈을 크게 뜬다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야. 사탕들 준비했어요? 당분을 갖고 다니라고. 시간은 5분 38분까지 있어요. 39분까지. 지금 이거 하는 거 이거. 2번 한 거 2번. 응? 음, 음, 음. 네, 마무리하세요.
자, 2번 두 번째 줄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무효 확인 소송을 갑이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심리 결과 중대한 위법이 있지만 명백한 위법이 아닌 즉 취소 사유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실질은 형식은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인데 실질이 취소인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가?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죠. 경우의 수를 안 나눈 것부터 실수하는 거야.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안 해결은 이제 기본서 324페이지죠. 324페이지. 그런데 2월 1일인데 5월 1일이 지난 8월 1일 날 제기했다. 기간이 경과한 경우. 4월 1일 날 제기했다. 기간 내인 경우. 그래서 여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식을 중시해서 소송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고 본안 심리의 결과 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 내인 경우 소송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안 심리 하는데 무효를 구하는 것만이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삼설에 의하면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써봐서 3번 쓰고 좀 쉬죠. 한번 5분 드릴게요. 5분 44분까지. 이런 거 없어. 너 헷갈린 것 같다. 소변경을 쓴 것 같은데.
예. 기본서는 352페이지고요. 3번 보면 2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그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이 관련 청구소송인데 이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될 수 있느냐? 병합될 수 있으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병합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요건을 순서대로 쓰는 게 포인트예요. 사안을 해결할 때. 그러면 기본서 252페이지에 3분의 1점에 3분의 요건 양가로 1번. 자, 1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2번 이제 국가배상소송이 관련 청구소송임을 밝혀야 돼. 관련 청구소송 10조 1항 1호죠. 1호 중에 첫 번째 줄이죠. 손해배상 등, 즉 발생 원인이 이 손해의 발생 원인이 영업정지 처분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는 관련 청구소송이고 이렇게 밝혀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53페이지 이 사안의 핵심은 맨 위에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판례에 따르면 이제 민사소송이니까 그럼 여기 공권 여부, 공권설, 사건설 여기서 써주면 되는 것이고 판례 사건설을 택하면 관련 청구소송이므로 관련 청구소송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번 각 소송이 설문에는 불명하지만 적법하다면 그 다음에 4번에 소송 중에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4번 안 써도 되고 원칙적 병합이니까 병합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순서대로 그냥 마구 쓰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에 맞게 쓰는 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는 19년 문제 19, 20, 21, 22 4년치 힘냅시다. 55분까지 들어오세요.